오늘 또 화이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애처가 약사 형제약사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무심코 넘기고 계신가요? 소변에 거품이 많다, 몸이 자주 붓는다, 기력이 없고 쉽게 피곤하다, 부역감이나 메스꺼움이 잦다, 빈혈이 있다, 소변에 피가 받친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장 건강에 대한 정보와 생활 속에서 신장을 지키는 영양정보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장이라는 장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의 생김새와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장은 말 그대로 혈관 덩어리입니다. 수많은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장기인데요. 이 혈관들을 통해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장은 몸속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이 간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고요?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 혈압이 오르고 빈혈이 생기고 뼈도 약해지고 몸이 붓고 기력도 떨어지면서 조용히 우리 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장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신장 건강은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신장도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분들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신장 기능도 함께 저하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고혈압, 당뇨 이 2가지 만성질환도 신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그 영향이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들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은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손상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또 신장 기능이 먼저 나빠지면서 그로 인해 혈압이 오르거나 혈당이 불안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나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단순히 신장만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혈관, 혈당, 혈압까지 함께 보는 통합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 나빠지면 그때 가서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 않냐? 네, 아닙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운 장기예요. 더 무서운 건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꽤 진행된 후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50대 이상이신 분, 혈관 건강에 자신이 없으신 분,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장 건강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장 건강에는 아직 뚜렷한 치료약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음식을 통해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섭취를 늘려야 할 것과 줄여야 할 것으로 나눠서 신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신장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라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베리류처럼 항산화와 항염 작용이 강한 식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빌베리, 블루베리와 같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들은 나트륨, 칼륨, 인 함량이 낮고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해 신장에 무리가 적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에서도 튀기지 않은 생선과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2021년 리뷰 논문에서도 마늘은 항균, 항산화, 면역력 향상, 혈소판 흑침 억제, 고지혈증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는데요. 이 모든 효과들이 결국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마늘 속 알리신과 유황합물들이 우리 몸 전체의 염증과 독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채소부터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칼륨이 높은 채소는 피해야 하는데요. 그럴 땐 양배추를 추천드려요. 칼륨과 인 함량이 낮으면서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버섯도 종류에 따라 칼륨 함량이 다르지만 표고버섯은 칼륨이 낮은 편이라 신장 건강에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저지방, 저칼로리면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베타글루칸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즉 나트륨 섭취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은 약 5g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량과 비슷합니다. 즉 오늘 라면 하나 먹으면은 그날은 더 이상 나트륨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이 왜 신장을 망가뜨릴까요? 소금은 나트륨,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 섭취로 인한 높은 혈압은 결국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세혈관 덩어리인 신장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저염식으로 조리해서 드셔야 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공식품 속에 숨은 나트륨은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짠맛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식습관을 꼭 만들어 보세요. 해마다 만성 신부전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와 내 가족의 신장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밀리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